여러분 안녕하세요.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이게 자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이렇게 세 개를 합쳐 놓았죠, 그죠? 옛날에는 진짜 이런 자 모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공과 대학생들 보면 그죠?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금속공학과라든지 이런 공대생 또는 뭐 설계 쪽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자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요렇게 볼록하게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그림이 좀 이상하게 잘 안 되네, 그죠? 이렇게 생긴 자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점선이 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런 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장인공자입니다. 장인은 뭐예요? 뭐, 장인어른 할 때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즉, 장인의 상징은 뭐다? 장인이 들고 다니는 그 자다. 이렇게 장인공자, 자 세 개를 합친 모양. 이렇게 장인공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 한번 볼게요. 음. 이것은 산 속에 있는 그 굴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시라든지 지붕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팔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떤 여기 하나도 어차피 이것도 지붕이 나타나 있죠. 그죠? 굴의 지붕 모습도 되니까 지붕을 나타내는 간머리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다리 모양 같기도 하고 여덟 팔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굴의 모습입니다. 굴이나 구멍입니다. 그래서 혈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멍이다, 굴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글자. 자, 또 나왔네. 그죠? 이게 손이죠. 그죠? 손이 뭘 쥐고 있다? 자를 쥐고 있다. 그러면 자를 쥐고 있는 손은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주로 왼손이죠. 그죠? 오른손은 연필이나 볼펜을 잡고 이렇게 그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의 짝이 되는 손은 왼손이구나. 왼좌. 이렇게 왼좌 됐습니다. 쓰는 순서가 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좌자는 이렇게 좌측을 나중에 씁니다. 오른쪽 우자는요.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나중에 씁니다. 이것을요. 오른 우자는 오른쪽을 나중에, 왼쪽은 이걸 왼쪽을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장인이 들고 다니는 자도 있고요. 물방울도 이렇게 있네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장인이 들고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그 장인의 몸에서 흐른 땀이 뭐다? 과장법. 강을 이룰 정도였다. 강강. 그 다음 정말 강 속 깊이는 여러 번 재야 됩니다. 자주 재야 돼요. 왜? 홍수 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로서 강물의 깊이를 재더라. 강강. 쓸 때는 삼수변 물방울 3개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모양의 장인공자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뭐냐, 이게 하늘 모습입니다. 장인은 자를 들고 다니면서 무엇이든 다 잽니다. 뭐든 다 재요. 재밌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을 재더라. 하늘을 재더라. 하늘도 어차피 거대한 구멍, 거대한 굴이죠. 그죠? 그래서 굴이나 구멍을 뜻하는 굴혈자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밑에 장인공자 합쳐서 하늘공자 만들었습니다. 하늘공자. 잘 보세요. 그래서 하늘도 어차피 거대한 구멍이구나. 장인이 자기 머리 하늘을 향해서 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늘공자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 산혈, 좌우, 강산, 그 다음에 공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른 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손 또 나왔죠, 그죠? 손, 오른 우자 이렇게 쓰고요. 손 또 나왔습니다. 입 나왔습니다. 입. 여기 그림이 뭐 하는 그림입니까?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만들고 지금 이게 뭐 손도 붙이고 했는데 좀 이상한 그림이죠, 그죠? 글자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막 오래 붙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모습 같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이 그죠? 숟가락을 쥐고 있는 그 손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가져가야 될 그 손은 무슨 손? 오른손이겠죠? 그래서 입의 작은 오른손이다. 오른우. 기억하세요. 입의 짝이 되는 손은 오른손. 그래서 오른우자입니다. 자, 우왕좌왕 나왔습니다. 우왕좌왕. 그 다음, 이것은 땅이죠. 흙이죠. 그죠? 뭔가 막대기나 삽으로 파고 있구나. 흙을 삽으로 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 늙을노자를 배우는데요. 늙을노자를 배우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늙은 할아버지 모습이다. 땅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아버지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땅을 이렇게 삽으로 파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잘 보세요. 땅을 삽으로 이렇게 파고 있는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비수비자. 늙어서 죽은 할아버지 모습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늙을노자. 늙어 죽은 할아버지가 땅속에 있는데 그죠? 늙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제시대 때 전 노인들은 밤만 죽는다고 거대한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전부 다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땅속에 파묻은 거예요. 그 이유는 늙었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얘기겠죠.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동네 할아버지들을 전부 다 땅속에 가두었기 때문에 늙을노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늙을노 이렇게 땅속에 갇힌 할아버지 모습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효도 효자를 한번 볼까요? 자식이 들어있네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땅속에 있으니 자기가 대신 들어가고 자기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면 늙어 죽어서 뼈만 남으면 자기가 뭐 죽은 건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대신 땅속에 들어간 아버지 대신 땅속에 들어간 그 자식의 모습에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바로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 업고 다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효도다. 그러면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업고 다니면 그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효도를 할 수 있겠는데 업고 다니다가 뭐 공원에 버릴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아버지 대신 들어가더라. 그래서 효도효자가 생긴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너무 쉽죠? 해와 그죠? 해와 달이 동시에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간단합니다.
밝을명.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고 우왕좌왕, 노인, 효작, 명월, 밝은 달을 의미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자를 자세히 보면 밝을 명자가 또 있죠. 그죠? 해와 달이 이렇게 있으면 밝을 명자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시켰어. 반짝반짝 해가 빛난다. 그 다음엔 달은 뒤로 물러가더라. 그때가 바로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반짝반짝 빛난다. 달은 뒤로 물러간다. 아침. 그때가 아침이니까 아침조. 자, 다시 한번 더. 해가 반짝반짝 빛난다. 달은 뒤로 물러간다. 아침조. 조석, 아침과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죄인의 목을 베는 사람이 누구예요? 망나니죠, 망나니. 자, 그래서 이 망나니는 고민이 큽니다. 왜냐? 동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욕을 듣기 때문이죠.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그러나 이 망나니는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임금님을 대신하여 그 법을 대신하여 죄인의 목을 베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 망나니 사람이 칼을 그저 들고 있으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는 법을 대신해서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그 대신할 대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사리 활의 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칼의 뜻으로 사용한다 했죠, 그죠? 칼.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그 망나니 모습에서 대신할 대자 나왔습니다. 나는 대신해서 죄를 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글자. 이게 뭐냐? 여러분 혹시 문익점이라는 분 아세요? 문익점? 목화씨를 중국에서 가져다가 와서 우리나라의 그 목화솜을 퍼뜨리신 그런 분이시죠? 어디에다? 문갑에다가. 문갑이 뭐예요? 뭐 붓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는 통이죠, 그죠? 그 통에다가, 그죠? 목화씨의 그 새순을 곧 똑바로, 그죠? 곧게 세워서 가져오더라. 이게 뭐냐? 니은자 모양은 문갑이거든요. 문갑, 필통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필통 속에 그 목화씨의 새순을 곧게 세워서 가져오더라 이거죠. 누가? 문익점이가. 그래서 곧을 짓겠습니다. 곧게 세워서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그 곧게 세워서 가져온 목화씨를 보고 누가? 아내가 정말 이것은 가치 있는 식물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겠죠. 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게 그게 솜이니까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목화씨 이 새순 하나의 가치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값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치자. 갑치자는 문익점의 아내와 바로 목화씨의 새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목화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자, 심었습니다. 목화씨의 새순을 땅에다가 이렇게 같이 문갑과 같이 함께 곧게 세워서 심고 나서 위에 이건 뭡니까 이게?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배워볼게요. 이게 그물입니다. 그물. 눈목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운 이게 그물입니다. 우리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 있죠? 그래서 그 목화씨를 심어서 다른 새들이나 짐승이 이렇게 파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그물을 덮어두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물을 두다 장치하다 장치하다. 그래서 둘치, 놀치, 방치. 방치는 뭐랄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보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방치고요. 여기서는 설치가 맞겠죠. 그래도 어차피 어떤 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모카시 새순 그 위에 두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카시 새순이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팀목을 이렇게 그죠 나무를 받쳐주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가로수가 어릴 때 이렇게 나무 바람에 흔들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두는 거 많이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먹는 그 고추도 그죠, 고추나무도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대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받쳐두거든요. 모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심어서 모카시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무를 이렇게 받쳐둔 거죠. 그래서 잘 심었다 심을식, 식물을 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 목자를 먼저 쓰고 나서 이 고들 직자를 쓰면 됩니다. 식목이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운 글자 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들 직자, 모카씨를 곧게 세워서 문갑 속에 넣어서 가져오더라. 그 다음에 사람을 넣으면 가치가 있더라. 문익점의 아내가 하는 말이겠죠. 가치가 있더라. 값치.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물을 두더라. 둘치, 방치, 설치할 때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나무 목자를 붙여버리면 잘 심었더라. 너무너무 잘 심은 거죠. 그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모카시 새순을 잘 자라게 잘 심은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심을식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 고들 직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앞에 색다르게 있는 그 부수들을 합쳐서 다른 글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하나의 이야기로서 엮어 만들면 조금 쉽게 기억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이야기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이 세 글자를 동시에 배워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글자가 무엇입니까? 문문자죠, 그죠? 문문자. 이렇게 문문자. 그 다음에 7 쓰고 나서 이렇게 두 개 긋고요. 그 다음에 해의 모습, 나릴자도 있고 입도 있고요, 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에 어떤 이야기에 붙여서 이 글자들을 익힐 것인가? 하인 아십니까? 하인. 옛날에 그 남의 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하인이 있죠, 그죠? 하인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하인은 문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해가 밝았으니까. 그래서 하인은 해가 이렇게 문 사이로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그 빛이 문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날일자를 넣어서 사이간, 간식. 우리 그 어떤 식사를 그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게 그 간식이죠, 그죠? 사이간자. 그 다음 그 하인은 일어나자마자 또 대감마님한테 가서 또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문안 인사를. 그러니까 문 사이로, 이것은 대감마님의 그 방문이겠죠, 그죠? 문 사이로 입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요, 대감마님 일어났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이 여기 있으면 문안 인사를 물어보더라. 일어났사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할 때 물을문. 그래서 문 사이에 입이 있으면 입으로 묻더라. 물을문. 그 다음 문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 문을 썩 열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없어요. 대감마님의 그 말이 들려야 된다. 하는 헛기침이라도 들어야만 자기가 다른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귀로 엿듣습니다. 이렇게. 그 대감마님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일어났다. 그래, 너도 잘 잤느냐?
이런 인사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사이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이 바로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 견문을 넓히다 할 때 견문. 보고 듣는 것이죠. 그죠? 신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자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인의 하루에 대해서 이 글자들을 배워보았습니다. 해가 들어가면 문 사이다 사이간, 입이 들어가면 묻더라 물을 문, 귀가 들어가면 그 인사말을 듣더라 들을 문, 이렇게 됩니다. 어떤 글자들을 그죠, 공통적인 그 모양을 어떤 이야기에 붙여서 한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죠. 그죠? 지금은 간단한 뭐 세 글자 네 글자지만 좀 앞으로 강의가 계속되면 뭐 한 30자씩 40자씩 50자씩 이런 식으로 한 이야기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아마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고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표시, 이렇게 주룩주룩 떨어진다. 이게 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죠?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구름이 있고, 물방울이 있더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더.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아래로 떨어지더라. 물방울 4개. 이렇게. 이게 비우자입니다. 비는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그 비가 눈도 될 수 있고 서리도 될 수 있고 우박도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그 비우자를 배웠는데 이것은 글자는 안 씁니다. 글자로 쓰이지 않고 어떤 하나의 부품으로, 붓으로만 이렇게 쓰이는데 한 부분으로만 쓰입니다. 이것은 손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빗자루의 모습입니다. 둘 다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그 손이나든지 그 빗자루의 모습 그 자체로만 쓰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모습이냐? 이것은 가오리의 모습이, 전기 가오리, 전기를 내는 가오리 있죠, 그죠? 전기를 내는 그 가오리 모습 같기도 하고, 또는 번개가 치는 그 번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해요. 그 다음 보면 이것도 글자 아닙니다. 위에 있는 두 개는 글자 아니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기억하세요. 그럼 요게 글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고요. 손을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손을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눈입니다. 눈. snow. 눈. 그 다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빗자루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쓸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도 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 보세요. 하늘에는 이게 비가 내리고 있고 천둥번개도 치는데 이 바다에서는 전기가오리가 그 비가 올 때 전기를 번쩍번쩍 내고 있죠. 전기전자, 번개전자. 이것을 그래서 전기가오리를 해석해도 좋고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천둥번개 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모습으로. 그래도 전기. 번개가 전기죠, 그죠? 전기의 일종이죠. 그래서 전기전자를 이렇게 비우자 쓰고 나서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번개의 모습 또는 전기가오리의 모습 이렇게 해서 전기전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글자들을 보면 전부 다 그림하고 가까이 되어 있구나. 그림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야기가 더 길게 연결되었구나.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단어 보면 설경, 그 겨울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경치를 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기운기자도 우리 배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전력, 그 전기의 힘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죠? 뭐 풍력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과학 용어를 외울 때 한자를 잘 알면 그 뜻이 저절로 들어간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사회, 국어 또는 뭐 수학, 영어 모든 거 할 것 없이 한자를 잘 알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자가 매우 공부할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